안녕하십니까. 리눅스 기초에 대해서 12차 시로 강의하게 될 정성재입니다. 1차 시에서는 리눅스의 역사와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운영체제의 정의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 리눅스 배포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리눅스 등장에 영향을 준 요소와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공개 소프트웨어의 근간이 되는 주요 라이선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영체제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영체제의 좁은 의미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커널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커널, 미들웨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를 모두 포괄하여 정의합니다. 운영체제의 주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에 있고, 추가적인 목적은 CPU,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유닉스는 1969년 미국의 AT&T사의 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켄 톰슨 및 데니스 리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켄 톰슨이 직접 개발한 비언어로 개발하였으나, 1971년에 데니스 리치가 비언어를 발전시킨 C언어를 개발하면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대부분이 C언어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켄 톰슨은 데크사에서 만든 PDP-7이라는 중형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편리한 운영체제를 새로이 개발하면서 멀틱스라는 대형 컴퓨터에 사용되었던 15년 운영체제를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유닉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후 유닉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AT&T사에서 무료로 여러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의 OS를 소스와 함께 보급하면서 여러 버전의 유닉스가 등장하였고, 크게 시스템 V 계열과 BSD 계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V 계열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업체들인 IBM, HP,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SGI 등이 있으며, BSD 계열에는 NetBSD, FreeBSD, OpenBSD, SUNOS, 넥스스텝, macOS X, GNU 리눅스 등이 속합니다. 198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재직하던 앤드류 스튜어트 타텐바움 교수는 운영체제 디자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육용 유닉스인 미닉스를 개발하였습니다.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원생인 리눅스 토발드는 미닉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미닉스의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토발드는 포직스에 호환되는 운영체제 커널을 만들기로 하고, 리눅스의 첫 번째 버전인 0.01을 1991년 9월 17일에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자들은 몇 년 동안 리눅스를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GNU 또는 GNU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4년 리눅스 커널 버전 1.0을 발표한 후 2019년 10월 현재는 리눅스 커널 5.3.2 버전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커널을 수정할 수 있는 특징으로 수많은 배포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서버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을 지칭하였으나, 리눅스 커널과 GNU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 포함되면서 하나의 운영체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운영체제를 GNU 리눅스라고 합니다. 리눅스 배포판은 리눅스 커널 이외의 핵심적인 부분을 GNU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개 프로그램을 모아서 하나의 운영체제로 만든 것입니다. 리눅스는 누구나 패키징하여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배포하는 레드 리눅스, 수세 리눅스, 우분투 등이 있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배포하는 데비안, 젠투 리눅스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가지 이상의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1992년 5월 피터 맥도날드에 의해 만들어진 소프트 랜딩 리눅스 시스템이 리눅스 최초의 배포판입니다. 리눅스 커널과 GNU 프로그램, 기본적인 유틸리티, X 윈도우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운영체제로 완성하였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으나 사용자들에 의해 버그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것은 곧 다른 리눅스 배포판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리눅스 배포판인 SLS 등장 이후에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포판들은 패키지 관리 기법에 따라 슬랙웨어, 데비안, 레디엇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슬랙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최상단에서 최대한 수정되어 배포되는 형식으로 사용자들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패키지를 새롭게 적용하거나 수정하기에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슬랙웨어 계열에 속하는 배포판에는 수세, 포투스, 벡터링스, 살릭스 OS 등이 있습니다. 데비안은 DPKG 및 APT라는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계열에 속하는 리눅스에는 크노픽스, 코렐, 린도우, 우분투, 리눅스 민트, 엘레멘터리 OS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해킹과 관련된 도구와 설명서 등을 내장한 백트랙과 칼리도 이 계열에 속합니다. 레디엇 리눅스는 RPM과 유미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레디엇 계열 배포판에는 상용판인 레디엇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하여 CentOS, 페도라, 오라클 리눅스, 사이언티픽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리눅스 배포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랙웨어는 1993년 7월에 패트릭 볼거딩에 의해 만들어진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최초의 리눅스 배포판인 SLS를 기반으로 디자인의 안정성과 단순성을 목표로 만들었으며, 내장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최상단에서 최대한 수정되어 배포되는 관계로 사용자가 패키지를 새롭게 적용하거나 수정하기는 힘듭니다. 슬랙웨어는 최신의 다른 리눅스 배포판과 다르게 그래픽 기반의 설치 절차가 없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의존성도 자동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설정이나 관리를 편집기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보수적이고 단순한 기능으로 인해 리눅스에 친숙하고 숙달된 사용자를 위한 리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가 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2016년 6월에 발표된 슬랙웨어 14.2 버전입니다. 다음으로 데비안은 이안 모독이 설립한 데비안 프로젝트에서 1993년에 등장하였습니다. DPKG 및 APT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손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데비안 9.11 버전입니다. 다음으로 레디엇은 1994년 마크 유잉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리눅스 배포판인 레디엇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레디엇 리눅스는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초보자들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RPM과 유미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치, 관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레디엇은 2003년에 배포된 레디엇 리눅스 9버전까지만 소스 공개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배포하였고, 현재 레디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유료 배포판을 만들어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RHEL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8버전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사용자를 위한 무료 배포판인 페도라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1월에는 RHEL의 복제판으로 자체적인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되던 CentOS도 흡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4년 3월 슬랙웨어 기반의 상용 리눅스 배포판인 수세 리눅스가 등장하였고, 야스트 및 집이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15 버전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10월에 처음 등장한 우분투는 데비안 GNU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든 운영체제로 영국 회사인 캐노니컬의 CEO인 마크 셔틀워스가 처음 시작하였으나 개발의 주체는 우분투 커뮤니티입니다.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개인용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눅스 배포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9년 10월 현재 안정 버전 기준으로 우분투 18.04 버전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눅스의 등장 영향을 준 요소와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U란 재기적 양어로 GNU is not Unix, 즉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유닉스와 호환이 되면서 더 강력한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을 주축으로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희망하던 공동체들이 가장 먼저 운영체제인 유닉스를 모태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탄생되었습니다. GNU는 유닉스와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진 운영체제이기는 하지만 유닉스와 다른 운영체제라는 의미를 내포시키기 위해 만든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초기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유닉스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리눅스가 등장하면서 GNU C 컴파일러인 GCC, 문서 편집기인 Emacs, X윈도우 데스크탑 환경인 GNOME, 타르를 개조한 GNU 타르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GNU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85년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생산, 보급, 발전을 목표로 만든 비영리 조직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둘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셋째,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넷째, 프로그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자유와 개선된 이점을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GNU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FSF가 처음 설립된 시기에 자유소프트웨어라는 표기 용어로 카피레프트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의 반대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GNU 소프트웨어에서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라이선스로 GNU GPL 라이센스를 발표하고 법률적 허가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눅스의 주요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U GPL에서 5가지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강제합니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인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991년 6월 FSF의 리차드 스톨만은 GPL 라이선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한 절충안으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관한 라이선스인 LGPL을 발표하였습니다.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BSD 라이선스는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 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합니다. 즉,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입니다.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0에 따르면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재배포 시에도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배포할 경우에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포함시키고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MPL은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
BSD와 GPL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MPL 소스 코드 수정 시에는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이지만 MPL 소스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MPL 코드를 제외한 다른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MPL은 모질라 제대에서 만든 파이어폭스, 모질라 애플리케이션 스위트, 모질라 썬더버드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IT 라이선스는 미국 MIT 대학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BSD 라이선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비교한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눅스는 소프트웨어가 공개된 운영체제에서 데비안, 레디에, 수제 등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리눅스는 GNU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지지자의 도움으로 탄생한 운영체제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라이선스에는 GPL, LGPL, BSD, MIT, 아파치, MPL 등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